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전 소속팀 토트넘 하스퍼가 이번 시즌 토마스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새로운 시즌을 보내고 있고, 아직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토트넘 하스퍼는 그야말로 최고의 시즌 출발을 하면서 많은 팬들을 만족시키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토트넘 하스퍼는 오늘 새벽 브라이튼 원정에서 굉장히 힘든 경기를 치른 끝에 무승부를 거두는 결과를 얻었고, 그 과정에서 윌슨 오도베르, 브레넌 존슨 등 손흥민 선수가 남기고 간 레프트 윙 포지션에서 출전한 선수들이 좋지 못한 활약을 펼치면서 많은 토트넘 하스퍼 팬들은 손흥민 선수의 대체자를 영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에 찬 목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2025-26 시즌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에서 토트넘 하스퍼는 브라이튼 오브 앨비언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스타디움으로 원정 경기를 떠났었는데요. 아무튼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수비적인 베이스의 롱볼을 주로 구사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강팀을 상대로는 역습에서 상당한 효과를 봤었지만, 수비 라인이 내려앉아있는 약체팀을 상대했을 때는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는 수비적인 부담이 그래도 강팀을 상대할 때보다는 적었기 때문에 공격 전환 시에 많은 선수들이 공격에 적극 가담했고, 주로 사이드 윙어들에게 상대 수비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인 레프트 윙 자리에서 선발로 출전한 윌슨 오도베르 선수는 상당히 좋지 못한 폼을 보여줬는데요. 윌슨 오도베르 선수는 일단 왼쪽 측면 포지션에서 볼을 받은 뒤 윙어로서 상대 수비를 흔들어주고 휘저어줄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선수였지만, 윌슨 오도베르 선수는 상대 수비와의 경합에서 전부 다 패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야말로 최악의 폼을 보여줬고, 윌슨 오도베르 선수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하메드 쿠두스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토트넘 하스퍼의 경기력은 시공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물론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전술 스타일 자체가 애초에 낮은 수비 블록을 통한 역습 축구에 가까운 전술이고, 볼 점유율을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안 좋은 경기력을 보인다는 부분에서 이번 경기에서도 약점이 드러난 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확실히 토트넘 하스퍼는 손흥민 선수의 레프트 윙 포지션에 전문 자원을 영입하지 못한 것이 큰 타격으로 다가온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결국 토트넘 하스퍼는 공격에서 제대로 된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역습 사항을 내주는 등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인 끝에 브라이튼과의 전반전을 1대2의 스코어로 마치게 되는데요. 그리고 토트넘 하스퍼는 후반전 사비 시몬스, 브레논 존슨 선수를 투입하면서 윌슨 오도베르 선수를 내보내게 되는데, 최근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사비 시몬스 선수는 뛰어난 패싱 능력을 바탕으로 답답했던 토트넘 하스퍼의 공격의 활로를 열어줬고, 토트넘 하스퍼는 후반 막판까지도 득점을 해내지 못하면서 패색이 짙어졌었지만, 82분 토트넘 하스퍼는 브라이튼의 수비수 바네케 선수의 자책골에 힘입어 간신히 2대2 무승부로 이번 경기를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윌슨 오도베르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패스 플레이 등 측면에서 연계 플레이는 괜찮게 해주는 부분이 있었지만, 지상 볼경합 5회 중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하는 등 상대 수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움직임은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평점 6.4점으로 굉장히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은 끝에 이번 경기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윌슨 오도베르 선수를 대신해 투입된 브레논 존슨 선수 역시 별다른 활약을 보이지 못했는데, 브레논 존슨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20분 정도 짧은 출전 기회를 받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단 한 개의 슈팅도, 단 한 개의 크로스도, 단 한 개의 드리블도 성공시키지 못하면서 그야말로 잠수에 가까운 최악의 경기력으로 이번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브라이튼 오브 앨비언을 상대로 0대2로 뒤처지다 2대2로 따라잡은 결과는 토트넘에게 팀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지만, 손흥민 선수를 떠나보낸 뒤 전문 레프트 윙 자원을 영입하지 않은 토트넘에게는 레프트 윙 포지션에 대한 고민은 커진 경기였는데요. 풋볼 런던에서는 윌슨 오도베르 선수에 대해 전반전에는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후반전에 몇 차례 나아진 장면이 있었지만 가지고 있는 위협을 전혀 실질적인 결과로 위협하지 못했다 라면서 평점 4점에 가혹한 평가를 내렸고, 브레논 존슨 선수에 대해서도 후반전 약 20분을 남기고 교체로 들어왔지만 거의 공을 건드리지도 못했다면서 마찬가지로 평점 4점에 정말 최악의 평가를 내렸는데요. 스포츠 웹에서도 윌슨 오도베르 선수에게 후반전에는 더 직선적인 모습을 보였고, 볼 소유도 한층 더 깔끔해졌지만 여전히 공격에서는 큰 위협을 주지 못했다, 브레논 존슨과 교체되었다면서 평점 4.5점을 부여했고, 브레논 존슨 선수에게도 왼쪽에서 오도베르를 대신해 들어왔지만 영향력은 거의 없었고 득점 기회도 전혀 만들어내지 못했다면서 평점 5점을 기록. 결국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는 레프트 윙 포지션에서 나섰던 존슨 선수와 오도베르 선수가 팀 내 최악의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토트넘 하스퍼는 이 자리에 활용할 수 있는 마티스텔 선수도 연일 최악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프트 윙 포지션에 대한 고민이 정말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데,
많은 토트넘 하스퍼 팬들은 손흥민 선수의 대체자를 영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에 찬 목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제발 루이스 가문이 1월에 사비뉴를 영입해줬으면 좋겠어. 사비 시몬스는 중앙에서 뛰어야 하고 왼쪽 윙에는 손흥민 같은 선수가 꼭 필요해. 윌슨 오도베르랑 브레넌 존스는 그 자리에 서기에 부족하다. 토트넘은 사비 시몬스를 10번 자리, 즉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자리에서야말로 그의 잠재력이 제대로 발휘될 것 같다. 교체 출전 후 보여준 사비 시몬스의 활약은 정말 인상적이었다. 한편으로는 다소 흔들리는 토트넘 수비도 눈에 띄었고 윌슨 오도베르는 조용한 오후를 보낸 것 같다. 토트넘 하스퍼는 브레넌 존슨을 파는데 100만% 열려있어야 돼. 이게 바로 비나이 벤카테참이 말한 적절한 시기에 파는 것이야. 윌슨 오도베르와 새로운 영입 선수가 좌측 윙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대한 쿨셉스키와 머메드 쿠두스는 우측 윙을 맡을 수 있어. 윌슨 오도베르, 마티스텔 그리고 브레넌 존스는 우리 팀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야. 교황이 와서 설득해도 내 생각은 안 바뀔걸. 난 윌슨 오도베르가 토트넘 하스퍼에서 성공할 선수는 아니라는 확신이 들 만큼 충분히 본 것 같아. 최상위 레벨에서는 여전히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승에 도전하는 팀에서는 어렵다고 봐. 브레넌 존스는 정말 형편없어. 피지컬도 약하고 볼 다루는 능력도 부족해. 윌슨 오도베르가 대단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브레넌 존슨보다는 나았다는 것을 보여줬지. 브레넌 존슨은 이제는 팀을 떠나야 할 때야. 브레넌 존슨, 마티스텔, 윌슨 오도베르는 이번 여름에 정리를 해야 돼. 백업 자원으로도 부족해. 이런 경기를 볼 때마다 마티스텔, 윌슨 오도베르, 브레넌 존슨, 아치 그레이에게 얼마나 많은 돈이 낭비됐는지 다시금 느끼게 돼. 챔피언스 리그에 꾸준히 도전하는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수들이 아니야. 토마스 프랭크 감독 입장에서도 손이 묶여있는 셈이지. 2대0으로 뒤지다가 2대2로 따라간 건 현실적으로 보면 괜찮은 결과라고 생각해. 솔직히 브라이튼 오브 앨비언은 2골 말고는 우리한테 별로 위협도 못 줬어. 근데 진짜 답답한 건 우리가 동점을 만들고 나서 갑자기 멍해졌다는 거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브레넌 존스는 진짜 이 시스템에 안 맞아. 윌슨 오도베르에 비해 공을 가지고 아무런 기여도 못했어. 브레넌 존슨의 한계가 딱 드러났어. 토트넘 하스퍼는 진지하게 이번 1월 이적 시장에 왼쪽 윙 보강을 해야 돼. 브레넌 존슨, 마티스텔, 윌슨 오도베르 셋 다 그 포지션에서 충분하지 않아. 진짜 말도 안 되는 결과야. 이게 또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지 뭐. 사비 시몬스를 벤치에 안 치고 또 너무 늦게 투입했어. 윌슨 오도베르랑 브레넌 존스는 아예 말할 가치도 없어. 완전히 실망스러워. 루카스 베일이 바른 박스 투 박스 스타일인데 왜 자꾸 중앙 플레이메이커처럼 쓰는 거야. 히샬리송은 그냥 평범했는데 걔한텐 그게 잘한 편이지. 사비 시몬스는 왜 자신이 10번 역할로 선발로 나와야 하는지를 제대로 보여줬어. 그가 투입된 이후 경기가 완전히 달라졌지. 윌슨 오도베르는 더 잘해줘야 하고 만약 1월에 새로운 윙포워드를 영입한다면 임대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 듯하다.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작년 같았으면 무너졌을 텐데 이번에는 끝까지 버텼다는 거야. 여름에 왼쪽 윙어를 영입했어야 했어. 지금 와서야 그 문제들이 전부 드러나고 있지. 윌슨 오도베르 마무리가 전혀 안되고 브레넌 존스는 그냥 형편없고 마티스텔 얘도 마무리 능력은 바닥이야. 그렇다고 윙에 쓸 다른 자원도 없고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랑달콜로 무한이를 거기서 쓸 가능성도 안 보여. 윌슨 오도베르, 브레넌 존슨, 마티스텔 이들은 솔직히 왼쪽 윙은 물론이고 어느 포지션에서도 답이 아니야. 팀의 확실한 문제점이야. 브레넌 존슨, 윌슨 오도베르, 마티스텔을 계속 기용하고 마이키 무어를 임대 보낸 결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리석어 보일 거야. 브레넌 존스는 뒷공간에 있을 때 정말 좋은 움직임을 보여줘. 윌슨 오도베르는 어깨 뒤로 빠지는 영리한 움직임을 해주고 연계 플레이가 가능한 스트라이커가 필요하고 마티스텔은 하프 스페이스에서 뛰고 싶어 하지만 그 공간을 만들어줄 주변 선수들이 필요해. 셋 다 지금의 전술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등등 많은 토트넘 하스퍼 팬들이 손흥민 선수의 대체자를 영입하지 못한 채 이적 시장을 마친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토트넘으로서는 물론 손흥민 선수의 빈 자리가 크긴 하지만 가용 자원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브레넌 존슨, 마티스텔, 윌슨 오도베르, 사비 시몬스, 랑달콜로 무하니, 히샬리송 등 선수 숫자 자체는 많기 때문에 토트넘의 선수들이 잘만 해낸다면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을 대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토트넘 하스퍼가 손흥민 선수의 레프트 윙 포지션에 대한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앞으로 있을 경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